이번 차시는 산업화와 연계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요인과 그리고 이러한 요인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경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은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한동안 고도 성장을 이룩했던 것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고도 성장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이 산업화의 후발주자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환경을 구축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성장에 있어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지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를 거쳐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여건이 매우 열악해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에서는,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복 이후 1950년대 정부의 역할은 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 귀속재산의 민간 불하 및 농지개혁을 통한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원조경제와 전후복구가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통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교육진흥 및 일부 제조업 재건을 통해 산업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정부가 자원 배분에 직접 개입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화를 이끌던 시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시기가 이 60년대와 7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지향적인 공업화 정책을 택하여 수출 진흥에 총력을 기울였고 수출의 급속한 신장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960년대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진행하였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산업화 전략을 전환하고 이를 추진합니다.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은 때마침 발생한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인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중복 및 과잉 투자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추적 토대가 되었고 향후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 시기인 6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양호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제도적 요인 중 하나가 강력한 중앙기획기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개발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으로서 60년대, 70년대 산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기획원은 5개년 계획의 연차 계획 수립,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었고 점차적으로 위상이 강화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는 정부 주도 산업화 발전에서 시장 주도, 즉 민간 주도의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여 성장을 주도했던 시기 높은 경제 성장률과 빈곤 문제 해결, 산업의 고도화라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급증하는 수출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제 수지는 악화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정해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민간 부분 역시 크게 성장하여 소수의 관료가 이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졌으며 정부 중심의 산업 보호와 지원만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국제수지 악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성장으로 인한 성장의 결과 분배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가 이 1980년대입니다. 즉, 기존의 개발 전략의 한계가 나타나는 현실에서 1980년대 정부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는 시장 중심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1980년대부터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대외로부터의 산업 보호만으로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점진적인 개방화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 시장 중심으로의 시스템이 본격화되었고 민간 분야를 주축으로 시장이 주도하는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시장 주도 개발 전략에서 전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화나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 및 시장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적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전면적인 개방화가 진행되는 것이 이 1990년대입니다. 그러나 금융 및 기업 구조 개혁에 실패하였고 그간의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하면서 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IMF 구제금융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극복하였고 시장 주도의 성장 전략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면서 한국의 산업화는 고도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역할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고 비교적 적절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요인은 부작용들도 많이 양산을 하게 됩니다. 우선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정부의 부적절한 역할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에 안정화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반발에 따라 다시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적절한 대비 없이 급격한 대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경쟁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그대로 대외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즉,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역할이 IMF 외환 위기를 촉발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 역할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정부가 산업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 전략을 지향하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대하는 산업금융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전략을 통해 경제력이 재벌에로 집중되는 현상이 강해지게 됩니다. 물론 정부가 재벌기업 형성에 따른 부작용과 이 경제 집중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등을 사용해 왔습니다. 권위주의 정치이던 60년대부터 80년대 시절 다양한 규제, 산업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나 이는 정경유착, 정권 강화 및 연장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일부 특정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성향에 따라 일관성이 없게 진행되었고, 시장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과거처럼 재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산업화에 있어 재벌기업의 역할과 기여는 인정해야 하며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도덕적 해이, 재벌 총수와의 불법 행위, 가족 중심 경영의 폐해, 산업 간 격차 강화, 독과점 체제 구성, 시장 교란 행위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났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IMF 구제금융 위기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및 부실 경영, 무차별적인 금융 차입 등이 발생해서 IMF 구제금융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민주화가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업화의 성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인적 자원 형성과 연계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 역시 산업화와 상호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초기 한국의 산업화는 초등교육의 보편화에 힘입은 바가 크고, 이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시대별로 교육의 중점 역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학기술은 산업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한국의 경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해 과학기술 개발은 정부 중심의 모방형 및 추격형 단계에서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로 발전해 왔고, 현재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를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사회개발과 복지의 발전 및 확대는 산업화의 진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 중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응해 특정 아젠다가 강조되면서 한국의 사회개발과 복지는 점차적으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소득 분배 상황은 산업화 초기에 많은 진전을 보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악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다소 양호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소득 분배 개선의 추세는 양호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이 산업화의 후발주자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환경을 구축한 것은 산업화의 진전과 고도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환경 구축은 또한 심대한 부작용들을 수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